박 터지게 싸우고 난 후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아내가 너무 억울하다 하기에 같이 보기로 하고 글을 씁니다.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의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동갑이고 3년 연애 도중 26살 때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저 둘 다 흔히 말하는 흙수저 집안이라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기업 생산직에 다니고 있었지만 아내는 저와 연애할 때부터 무직이었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에게 찾아온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과정부터 순탄치 않더군요. 먼저 저희 부모님은 아이가 생겼으면 책임져야지 라고 하시며 저희를 지지해 주셨지만 장모님께서는 창창한 내 딸 앞길을 왜 막냐 하고 말씀하시며 제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거기다 남자가 집도 안 해오냐며 제 자존심을 많이 무너뜨리기도 하셨죠.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아들 집 한 채 못 해주는 무능력한 부모라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셔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틀린 말 없지 않냐고 합니다. 오히려 제 부모님이 자격지심에 과하게 고개를 숙여 본인 마음이 더 불편했답니다. 여자 나이 26이면 엄청 어린 건데 애 생겨서 결혼한다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우리도 지금 딸 낳았잖아.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혼전 임신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예비사의 멱살 안 잡을 자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내의 의견입니다. 저는 그래도 어찌됐든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만 보고 살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해서 양가 부모님께 서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고 말했었는데 아내는 제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흔히 말하는 10월드 글을 보여주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더군요. 그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딸이 36개월이 된 지금까지 아들이 사는 집에 단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전세금의 일부를 부모님이 해주셨음에도 시부모는 원래 아들과 멀리 살아야 좋은 거라 말씀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오시라고 해도 절대 안 오실 분들이죠. 아내는 명절에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가지 않았으나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라고 합니다. 그간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좋지 않아 못 간 거고 그 이후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지 안 간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이라도 가겠냐 물었더니 꼭 가야 해? 라고 말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결혼 전부터 추석, 설날, 제사 등 한 번도 빠짐없이 장모님을 찾아뵙고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본가에는 늘 혼자 갔었네요. 여기서 아내가 반박할 게 있다고 해서 추가하자면 나는 밖에서 일하지 않고 집안일 하는 사람이다 보니 돈이 없어서 용돈을 못 드린 거다. 애를 키우다 보니 못 찾아뵌 것뿐이다. 라고 정확하게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도 직업으로 봐야 하며 월급이 필요하답니다. 아내에게 용돈 30만 원씩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용돈과 월급은 다르다고 하면서요. 아무튼 아내에게 아기가 있으니 코로나가 신경 쓰여 시댁에 못 간 건 다 이해한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부모님께 안부 전화 좀 드리면 안 되겠냐. 나는 장모님께 거의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하고 말했었는데 안부 전화 강요하지 마라. 솔직히 시댁에 안부 전화하는 여자들이 몇이나 되겠냐. 하는 여자들도 다 강제로 하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 안 해도 된다. 네가 좋아서 해놓고 나도 똑같이 하길 바라는 건 이기적인 거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카톡으로 애기 사진을 보내드린다. 이 정도면 충분히 도리하고 있다. 하고 말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제가 장모님께 전화를 안 드리면 장모님이 먼저 전화하셔서 왜 연락 안 하냐 따진다는 겁니다. 일하는 중에도 전화해서 본인 딸 안부를 물으며 잘해줘라.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다. 같은 잔소리만 늘어놓으십니다. 딸 안부가 궁금하면 직접 전화하면 될 텐데 왜 저한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굳이 일하는 중에 왜 전화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참고로 아내가 톡으로 아이 사진을 보내드리는 건 저희 엄마가 아내한테 개인적으로 용돈을 줄 때만 보내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애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며 아내 계좌로 10만 원씩 용돈하라고 종종 보내시는데 그 돈을 받을 때만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연락을 자주 드려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애기 사진 보냈으니 보세요. 많이 컸죠? 라는 식으로 보냅니다. 아내가 엄마와 한 톡을 보고 제가 부모님께 죄송해서 울었더니 혹시 대리효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매일 아이 낳고 키우는 걸로 몸 아프다 힘들다 해서 집안일 대충 하는 것도 다 이해했고 집에 와서 제가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는 남자가 돕는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항목이라며 생색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전업주부도 월급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왜 하냐 물었더니 집안일도 육아도 80%는 혼자 다 하고 있다 주장합니다. 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합니다. 아이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초과 근무가 있으면 다 뜁니다. 그래서 늦으면 11시에 퇴근하는데 제가 여기서 집안일과 육아를 어떻게 더 하냐 했더니 다른 남자들은 다 한답니다. 저보다 돈도 잘 벌고 가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며칠 전 저희 엄마 생신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도 낳았을 때 보여준 게 전부라서 아이를 보여주고 싶어 아내를 설득해 내려가기로 했었는데 급하게 회사 일이 생겨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신 축하 전화라도 해달라 하고 출근했더니 결국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까먹었다고 하네요. 엄마는 늘 아내 생일에 용돈과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주셨는데 아내는 결혼 후 딱 한 번 생신 축하드린다고 케이크 하나 보내고는 그 뒤로 챙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강요하지 말랍니다. 엄마 생일은 자식이 챙기는 거지 며느리가 챙기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요. 생일 축하 한마디만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결혼하면 시부모를 아예 안 보고 안 챙기고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며느리한테 생신 축하 문자 하나 기대하는 게 그렇게 큰 죄였나요? 너무 화가 나서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 말하며 폰을 던지고는 이혼하자 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기 때문에 집에 CCTV가 있는데 절대 폭행은 없었고 저 혼자 벽에 폰을 던진 게 전부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터져버려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장모님께 제가 폭행했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고 이후 장모님이 택시를 타고 저희 집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2시간 동안 저에게 폭언을 하셨고 왕복 택시비 40만 원을 요구해서 뜯기듯이 드렸습니다. 저도 못 참고 제 부모님께 아내와 이혼하겠다 말씀드렸더니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 집으로 처음 찾아오셨더군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잘 살겠다 부모님을 달랬고 부모님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아내를 잘 챙기라며 20만 원을 주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은 우리 집에 수백 번을 왔다 가셨고 왕복 4시간 거리를 항상 내가 모셔다 드렸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오늘 처음 오셨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하고 따졌더니 울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그런 것 같다며
미안하다 무릎 꿇고 사과하더군요. 그러고는 아이를 생각해서 서운한 거 다 털어버리고 잘 살아보자 말하기에 아이와 부모님 생각에 서로 잘하자 다짐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처음으로 무릎 꿇고 사과한 거라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군요. 얼마 전 친구와 한 카톡에서 저희 부모님 욕한 걸 보게 되었거든요. 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현재는 다시 이혼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심한 욕은 아니었고 성인 군자인 척한다. 싸우지 말고 애 생각해서 둘이서 잘 살라고 하면서도 눈빛은 나를 타박하고 있었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을 쓰는 것이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고 의미가 없다 생각하지만 아내는 자신도 억울한 게 많고 그동안 저 혼자만 참고 살아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박육아의 가사 80%를 본인이 다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녁도 늘 제가 원하는 반찬으로 차려줬다고 말하고 있네요. 웃긴 건 일이 늦게 끝나 주말을 제외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는 거죠. 아이 낳고 마음과 몸 건강이 다 망가졌다는 얘기는 싸울 때마다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연애 때 늘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술에 취한 저에게 피임하기 싫다고 해서 딱 한 번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내의 몸을 생각하지 않아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이혼하는 게 서로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은데 아내는 이혼 과정에서 자란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며 부부 상담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양육해도 되지만 아내가 양육하겠다고 하면 매달 80만 원씩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림 사는데 200 이상은 들어간다며 매달 200 이상 줄 거 아니면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을 주는 거지 아내까지 먹고 자는 비용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평균선인가요? 참고로 제 소득은 세전 400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요구대로 부부 상담을 받으면 저희 사이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희망이 있어 보이나요? 저는 이미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더 이상 가장 노릇을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같이 살면 서로에게 더 상처만 줄 것 같아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생각해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지만 아내의 말에 혹시나 해서 글을 써봅니다. 아내의 말대로 상담을 받아보는 게 맞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양육비는 4, 50 정도 주면 됩니다. 근데 아내분 인성이 바닥이라 잘 키울 수 있을지 의심이 되네요. 애를 볼모로 돈을 요구할 것 같은데 차라리 님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혼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진짜라면 그냥 소송해서 이혼하세요. 부부 상담으로 돈만 들고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변호사 상담하러 가세요. 서로 사랑도 정도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애 때문에 같이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이혼하는 게 서로가 행복할 듯 합니다. 세 번째, 독박 육아에 독박 가사까지 핑계도 가지가지네요. 아내분 이혼 소송하면 네가 위자료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 내로남불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주세요. 아니면 네 부모가 온 횟수만큼 그리고 네가 너네 집에 간 횟수만큼 시가에 가시던가. 이혼이 싫으면 시가 5분 거리로 아니 그냥 시가로 합가하세요. 네 번째, 피임 잘하다가 뜬금없이 안 했으면 좋겠다 했다고요. 이거 다른 남자 애 가졌을 때 써먹는 수법 아닌가요?
친자 검사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 이건 정말 이혼해야 해요. 못배워 처먹은 아내와 장모를 왜 떠받들고 살아요. 내 부모는 손주 한 번 제대로 못 보는 마당에 멱살까지 잡히고도 살고 싶으세요. 차비까지 뜯어가는 비열함은 뭔가요? 임신 유도하고 공격해놓고 남편 사이 탓만 하는 것 같은데 모녀 사기 공갈단이 따로 없다 싶습니다. 제 말이 심한 것 같죠? 아내와 장모가 하는 짓거리가 더 심합니다. 남편한테 월급 바라는 이상한 여자랑 같이 살지 마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